49쪽에 워크시트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워크시트 관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이 엑셀이란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밑에 종이가 한 장, 두 장, 세 장이 들어있어요. 즉 우리 옛날에 빨간 회계장부 있었잖아요. 회계장부. 이런 회계장부 안에 종이가 세 장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필요 없으면 빼버리고 필요하면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워크시트, 워크 일하는 시트 종이 작업지. 여기다 우리가 이제 글도 쓰고 숫자도 쓰고 계산하는 곳인데,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2016년 후반기 실적 현황이라고 썼어요. 제목을 쓰고 이제 내용을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런데 시트 2번, 시트 1번 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안에 뭐가 들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실적 현황이라고 써놓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름을.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아니면 견출지 붙이잖아. 견출지.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적 현황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트에는 더블 클릭해서 뭐 회원 명부,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무슨 예를 들어서 회비 납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자 이거지. 이름을 이렇게. 그럼 이 이름만 봐도 아, 이거는 실적 현황이고, 이건 회원들 명단이 들어있겠고, 이거는 회비 낸 거 안 낸 거 들어있겠다라고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쉽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좀 하자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실적 현황이 앞에 있는데 얘를 저 뒤로 보내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적 현황이라는 거를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저 뒤로 끌고 가면 순서가 바뀌어요. 한번 해보세요. 얘를 마우스로 끌고 앞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얘를 끌고 뒤로 가져갈 수도 있고, 얘를 뒤로 뺄 수도 있고, 얘를 앞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교재는 49쪽이고요. 예. 자, 지금 49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일 밑에 시트명 있잖아요. 시트 탭. 요거. 이 시트 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49쪽 밑에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보면은 책에는 상반기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래요. 저는 실적 현황이라고 쓴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요 실적 현황이 또 하나 있어야 되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2016년 후반기 실적 현황이니까 2017년 전반기 실적 현황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하잖아. 어떤 숫자 값만 다른 거지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그럼 요 실적 현황이라는 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은 하나 더 생성이 돼요. 요 시트명을 그냥 끌고 가면은 이동이고,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그렇다면은 보세요. 요 실적 현황이 실적 현황 2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요 실적 현황 2는 얘를 2017년 전반기로 바꿀 거고, 그렇죠. 하나는 2016년 후반기고 하나는 2017년 전반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실적 현황이란 제목도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을 해서 요 뒤에다가 2017 후반기 이렇게 써야 되고, 앞에 거는 실적 현황 뒤에다 놓고 2016 후반기고, 뒤에 거를 틀렸네. 얘는 2017 전반기고. 이렇게 시트명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시트명을 바꿔놨더니
제목만 봐도 아 언제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만 갖고 작업을 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 여러분 업무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7주간 이제 3주째 오늘 배우고 있는데 엑셀로 여러분 개인적인 업무를 만드세요. 친구들 주소록을 만들던 내가 어느 등산 모임을 있는데 그 모임의 명부를 내가 입력해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총무 역할을 하는데 회비를 내가 좀 관리해 본다든지 엑셀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날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계속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강좌가 끝날 쯤 되면 나름 뭐가 실력이 늘어요. 그런데 배운 거는 배운 거고 집에 가서 복습은 했는데 내 업무하고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해보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안 늘어요. 오늘의 요리 맛있어 보여. 보기만 하면 뭐 할 거냐고. 집에서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막 먹여봐야 돼. 야 내가 만든 게 어떠니? 맛있니? 엄마 싱거워요? 짜요? 얘기하면 알았어. 또 늘어나. 실력이 늘어나는 건데 우리 집은 보기만 해. 요리책이 필요하대. 그래서 사다 줘. 그럼 보기만 해.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밥상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뭐 사달라 그러면 안 사줘요. 제가 얄미워서 대놓고 얘기는 뭐하고 왜냐면 싫어 그러면 굶어 그럴까봐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차일피일 미루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트명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2016년에는 여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겠지. 1월 그래서 여기가 쭉 이렇게 돼 있었겠지. 이렇게 돼 있었겠지. 아니면 7월부터 쭉 12월까지 있었겠지. 그러면 그게 여기에도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 있었다면 거기도 있었겠지. 그렇지.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전반기니까 1월로 고쳐놓고 이렇게 고치라는 거지.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50페이지는 상반기하고 후반기를 만들었어. 하반기를.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1월에서 6월까지 있었고 하반기에는 7월에서 12월까지 있는 거고 저는 후반기하고 다음 년도 전반기를 만들었으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겠지만 이렇게 또 만들면 되고 어차피 부서는 어때요? 영업 1부에서 4부까지 있는데 5부까지 있는데 뭐 내년에는 부서가 사라지고 이러진 않겠지. 그리고 색깔도 넣고 다 꾸며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옛날 걸 그대로 두고 다시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모양도 잡아야지, 글꼴 크기도 맞춰야지, 병합도 해야지, 색깔 꾸며야지. 그러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걸 복사해서 고쳐 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요 회비납부라는 거 있어요. 회비납부. 요 회비납부가 굳이 안 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를 회비납부를 삭제해. 삭제라는 말은 여기에 비어있는 종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를 빼내자 하는 거지. 빼내자. 삭제를 누르면 두말 없이 휙 삭제돼요. 두말 없이 삭제가 된다고 이렇게. 근데 얘는 뭐가 들어있잖아.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스피커를 틀어놓으면 또 소리도 나요. 쿵 하는 소리가 나. 야, 이 안에 뭐가 있다. 얘를 뜯어서 버리려고 봤더니 뭐가 적혀 있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 봐. 보고 나서 버리든지 해 이거지. 그래서 얘를 삭제하려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이거 삭제하면 못 살려. 아까 거는 없앴으니까 어떻게 이름만 쓴 거잖아요. 내용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새로 종이 빈 종이 넣으면 들어가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걸 삭제해서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못 살려. 데이터가 다 들어있었던 건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거를 삭제하는 건 상관없지만 뭐라도 글자가 들어있는 거를 삭제하려고 그러면 경고 메시지를 보여준다.
보여드릴게요. 제목 썼죠? 자, 여기에 정거장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의 셀에 두 줄을 입력할 때는 책에 뭐라고 써 있냐고. 자, 여기 보니까 정거장이란 글자가 있고 줄 바꿔서 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줄을 써야 돼. 옆에는 서초 레미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서초하고 레미안을 바꿔 쓰시면 보기 좋아요. 2호선 교대역, 여기도 교육대학 후문, 남부 터미널 이렇게 바꿔 쓰시는 게 서초 우체국, 현대 그 다음에 무지개 아파트라고 길게 써봤자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바꾸는 요령도 중요해요. 신동아 상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9시죠? 여기는 9시 5분이죠? 여기 보세요. 얘는 두 개를 블럭 잡아서 5분 간격으로 차가 가잖아요.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차 여기 쫙, 그 다음 얘는 몇 시까지? 15시까지 자동차역이 되죠? 얘는 또 자동차역이 하면 되죠? 잘 보세요. 자동차역을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더블 클릭해 버리면 그냥 샥 드래그 해도 돼요. 근데 이게 10줄이면 드래그가 편한데 한 5만 줄이면 어때? 드래그 어렵잖아요. 아, 근데 처음에는 한 번은 드래그 해야 돼요. 5만 줄이든 5천 줄이든 10줄이든 간에 처음에는 자동차로 드래그를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요, 갔던 데까지, 내 옆에 있는 애가 갔던 자리까지 자기도 따라서 거기까지만 가요. 자, 이제 이거 알고 나면 시간이 어때요? 되게 빨리 단축되겠죠. 그렇죠? 그 입력은 다 한 거잖아. 이제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보세요. 제목줄. 여기 보면 정거장하고 시간은 사실은 얘가 이렇게 좀 밀려나가야죠. 이렇게 밀려나가야 되고, 나머지들은 제가 책에는 안 돼 있는데 두 줄로 쓴 거잖아요. 이거는 가운데 정렬 하면 되겠지. 가운데. 얘는 가운데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숫자. 시간도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로 돼 있죠? 가운데로 돼 있잖아요. 숫자들도요.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B의 두 번째부터 J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부터 J의 두 번째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처음에 좀 꾸벅거리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굴림체. 크기는 여기서 골라도 되고, 커져라 작아져라 여기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 페인트통에 가서 저 끄트머리에 자주 뜨잖아. 자주라고 뜨잖아. 글자 색깔에 가서 흰색. 자, 그 다음 제목줄. B의 네 번째부터 J의 네 번째까지는 굵게. 채우기 색깔은 자주가 아니라 자주 강조사 80% 더 밝게, 이쪽 자주 쪽에 가서.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얘는 가운데 맞춤 하면 안 돼요. 요거만 가운데 맞춤을 하는 거지. 요거만. 그 다음 B5부터
제2의 11까지 얘들은 뭐 가운데 맞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C열이 어디야? 요거 C. 여기서부터 J까지는 너비를 넓히래요. 왜? 글자가 많았잖아. 아까 무지개 아파트 6글자 이렇게 됐잖아. 근데 굳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제목만 길지 시간은 안 길잖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줄였지. 2줄로 잘라서 줄였잖아요. 이게 예쁘지. 아, 여기다가 쓰지도 않는 글자를 길게 쓰면 뭐 할 거냐고. 이렇게 길게 쓰면 뭐 할 거냐고. 이게 시간은 요렇게 삐게 만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시험은 하라면 해야 되지만 이건 시험이 아니잖아요. 요게 예쁘지. 요게 훨씬 예쁘지. 그 다음에 이행 이거 여기 가서 행높이 오른쪽 눌러서 행높이 무조건 얘를 어떻게 하래. 그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돼요. 이게 컴퓨터를 많이 해보고 경험 있는 사람은 알아서 척척해요. 자, 두 번째 줄을 꾸밉시다. 그럼 자동으로 오른쪽 버튼을 툭 눌러. 근데 초보자들은 오른쪽 누르세요. 그러면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데 괜히 겁이 나니까 안 하고 버팅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모니터에다가 뭐를 갖다 뿌리지 않는 이상은 모니터가 고장 날 일도 아니고, 키보드는 망치로 두들겨 패지 않는 이상 고장 안 날 거고,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서 막 어떻게 했어. 근데 컴퓨터에 막 불이 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뭐 망치면 말고. 근데 왜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냐고.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은 행 높이를 얼마로? 30으로 하래. 30. 그랬더니 높아졌어. 그 다음에 5에서 얘 여기 얘들은 행 높이를 얼마로? 25로 하래. 얘도 높아졌어. 자, 문제는 뭐예요? 테두리 선을 그려야지. 테두리 선. 자, 테두리 선 그리는 거 보세요. 지금 요렇게 블럭 잡아서 지금 보시면은 얘들 아래쪽에 두 줄이고 여기에 오른쪽에 두 줄이고, 그리고 안에들은 안에 가로나 세로나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얇은 줄이고 겉테두리는 굵은 줄이고 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먼저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셀서시 꾸미는 거 그러면 좀 꿈뻑거릴 거예요. 그럼 요거 떴네. 그럼 테두리에 가서 안쪽으로 하면 이렇게 선이 들어갔어. 아래 가로 세로 안에만 들어가는 거야. 자, 얘들은 어떻게 돼? 얘들은 요만큼 블럭 잡아서 요 블럭의 아래쪽에 두 줄이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뭐가 돼? 이렇게 블럭 잡으면 블럭의 위쪽이 두 줄이죠. 요렇게 블럭 잡으면 중간이 두 줄이죠. 이렇게 잡으면 공통점이 없어요. 요렇게 하면은 중간에 낀 게 두 줄이지만 이렇게 해서 중간에 끼면 여기도 두 줄, 여기도 두 줄 들어가. 안 돼. 요렇게 블럭 잡든지 요렇게만 잡든지 할 거야. 요렇게 블럭 잡아서 컨트롤 1번 두 줄을 아래쪽에 여기는 오른쪽을 두 줄이죠.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에 두 줄. 그 다음에 이제 겉테두리는 두꺼운 거 선택해서 윤곽선 겉테두리라 그래. 겉테두리.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대각선이죠. 정거장 시간 요거. 근데 너무 두껍다. 얇은 거로 대각선.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얇은 거로. 요게 얇은 거고 요게 두꺼운 거예요. 요건 두 줄이고 얇은 거로.
그러면 시간표가 만들어졌어요. 일단 여기까지 완성을 하셔야 그 다음 페이지 거를 해요.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까지 해놓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13시, 오후 1시부터 그 시간대. 얘네들은 점심시간이라며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딜리트 키 누르면 다 지워져요.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이거를 병합을 먼저 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병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 첫 번째 것만 살아나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지우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병합을 하면 하나가 됐잖아요. 이렇게 이거다가 뭐라고 쓰면 돼? 점심시간. 그럼 끝난 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셨어요? 네. 자, 57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우리 아이 예방 접종 스케줄이라고 써 있죠. 네. 이것도 빈 종이를 하나 만드세요. 밑에 네. 여기 가서 이거 누르면 빈 종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네. 빈 종이를 만드시고 여기다가 쓰는데 우리 아이 예방 접종 스케줄하고 썼는데 자세히 보시면 네 번째 줄 어디냐면은 D 여기가 1차예요. 근데 이 세 개가 병합이 돼 있어요. DF가 그 다음에 그 옆에도 2차 병합되어 있고 3차 병합되어 있고 4차 병합되어 있어요. 5차까지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부터 너비가 저기 R까지 여기 R까지가 이렇게 좁아요. 일부러 좁힐 수도 있어. 블럭을 잡아서 얘를 이렇게 하면 넓어지는 거고 이러면 넓어지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좁혀. 그럼 좁혀졌잖아요. 그렇죠? 좁혀졌잖아.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줄이고 늘릴 수 여기는 얘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얘를 자동 체결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됐죠? 여기 세 개를 병합했어요. 세 개를 병합을 했다고. 병합을 해서 1차라고 썼잖아. 요 자동 채우기 점 있잖아요. 점. 이 점을 R까지 가면 얘도 병합이 된 상태로 똑같이 세 개가 뭉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칸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접종일, 여기는 접종 기간, 접종 예정일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C가 좀 넓어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선생님 저거 좁히는 거는요, 원래 얘가 이렇게 넓었던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넓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옆으로 이렇게 말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마우스를 띄지 마시고, 마우스를 띄면 다시 블럭을 다시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오세요. 마우스 띄지 마시고 천천히. 그럼 R까지 왔잖아. R까지. 그럼 마우스 띄고 요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을 마우스 이렇게 줄이면 한꺼번에 줄어요. 늘리면 한꺼번에 늘어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세 개가 한 세트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자동 체결을 해볼게요.
어디까지 갈까 하면 22번 줄까지 복제가 됐죠. 3개 여기 보세요. 5번 6번 7번 줄에 결핵 쓸까? 여기 결핵 결핵이라고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결핵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 그런데 요 접종일, 접종기간, 접종 예정일이 똑같은 세 줄이 반복되잖아요. 블럭을 잡고 22번 줄까지 가 있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22번 줄까지 드래그 하시면 3개 세트로 딱 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결핵란 쓰는 날 있잖아요. 결핵란. 이것도 셀이 병합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가 병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로 자동 채우기 하면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상하다? 아 22번 제가 이거 빼먹었네요. 22번까지.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가 5문금이 이렇게 생겨요. 우리는 내용을 쓰고 나서 자동 채우기를 하기도 하지만 병합을 해놓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면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만큼은 기본 접종이라고 써 있잖아요. 병합하고 기본 접종이라고 쓰는데 얘가 세로 쓰기로 되어 있죠. 세로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기, 알트 엔터, 본, 알트 엔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세로 쓰기 하시면 돼. 이렇게 글자는 가로로 써놓고 세로로 보이세요. 그러면 세로로 나와요. 몇 개 글자 같은 경우에는 써놓고 세로로 가로가 아니라 줄을 바꾸는 거고, 얘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보이는 거니까 그냥 세로로 보여라 그러면 보여요. 자, 얘가 본래는 가로쓰기였었죠. 가로쓰기. 이렇게 가로쓰기로 있던 애인데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이거를 여기 와서 Alt 엔터 치고 이렇게 일일이 잘라서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래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에 가시면 이렇게 세로 쓰기가 있어요. 세로 쓰기. 그러면 세로 쓰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세요.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어디는 병합이 돼 있고 어디는 병합이 돼 있고 어디는 병합이 돼 있고 어디는 병합이 안 돼 있고 그런 게 있죠. 여긴 따로따로 돼 있고 여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생후, 여기 28, 여기는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트가 돼 있잖아. 그럼 이것도 사실은 한꺼번에 이렇게 복제를 하면, 아니면 요 숫자는 빼고 하셔도 돼. 그래서 요렇게 세 개, 요거를 또 블럭 잡아서 하면, 근데 이게 이상하게 됐다. 1이라고 써있으니까 월화수목으로 들어갔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 아니면 얘를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안 맞네요. 그렇죠? 자, 얘를 자동 채우기 할 때 요게 글자가 깨졌네. 요거 1, 며칠, 월, 화 이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럼 글자 쓰지 마시고, 글자 쓸 수 있는 거는 요거는 빼고 써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비슷하게 보이고 똑같이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자동 채우기를 하면 돼요. 근데 며칠인 줄 알고 했더니 컴퓨터가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뭐 이거 천상 내가 다시 고쳐야지 뭐.
복사해서 붙이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 종료도 자동차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종료 있잖아요. 1차 옆에. 1차 옆에 종료가 있잖아요. 종료? 아, 이 종료는 또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종료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여기는 또 태명이라고 써있네. 태명. 여기는 행복이라고 써있네. 이렇게 행복이.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또 이렇게 잡아 있어요. 여기 생년월일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생년월일이에요. 여기서 또 선이 그려져 있고, 선이 그려져 있고,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이만큼도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이 그려져 있고. 지금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색깔은 나중에 넣더라도 이거를 정석이 없어요. 이게 아까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요, 자동 체크해도 되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거의 전쟁터예요. 이거는 아까 시간표는 그나마 원칙이 있었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원칙이 있었는데, 얘도 비슷한 건 있어요. 이거는 자동 체크하면 되고. 그래서 책에서는 얘를 색깔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나중 문제고, 색깔 넣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한번 얘를 꾸며 보세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하셔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해보셔야 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아시겠어요? 색깔도 좀 넣어보고, 약간 흐릿하게 밝게도 처리해보시고, 글자도 써보시고. 마치 우리 이제 산모 수첩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수첩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이거야. 만들어 보겠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차가 3개, 2차가 3개, 3차가 3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요 D라고 하는 칸서부터 저쪽까지, 여기 R까지가 좁잖아요. 이때 블럭을 여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위에 영문자 있잖아요. 영문자,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R까지 가서 이 너비를 이렇게 줄이면 다 한꺼번에 줄어요. 한꺼번에 다 준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차를 병합을 했어요. 1차 병합하고 얘를 자동 채우게 하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선만 안 그린 것 뿐이지, 선만 그리면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결핵, 여기가 3개가 병합되어 있나요?
그러면 병합을 하고요. 여기는 접종일이라고 써있네요. 접종일, 접종기간, 접종 예정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병합이 돼 있고, 여기 병합돼 있고, 또 여기는 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생후 며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생후 며칠은 복사해서 붙이고 붙여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병합을 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면 3개씩 가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붙여도 돼요. 여기도 3개를 병합하고 나서 얘를 자동 채우기 이렇게 지나가도 되지만, 그냥 얘를 이렇게 병합을 했지 않습니까? 3개씩 했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얘가 똑같이 3개씩 들어가겠지. 그럼 얘가 한 세트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한 세트인데 얘를 복사해서 붙이고 컨트롤 V를 계속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이따가 상황 봐서 가운데 맞춤 할 거고, 이것도 가운데 맞춤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떻게 돼? 얘들은 또 하나로 병합하고, 여기다 기본 접종이라고 썼는데, 얘가 지금 세로 쓰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춤에 가서 이거를 세로로 바꾸면, 그 다음에 너비는 뭐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테두리 선이 다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잖아. 종류는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종류는 여기까지 병합되어 있나요?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거고, 태명은 이렇게 병합되어 있고, 행복이는 어디까지 가 있나? 행복이는 C만 가 있네. 그리고 하나 건너뛰고 생년월일이 여기까지 가 있고, 여기다 생년월일을 또 쓰는 난이 있겠죠. 그렇게 얘가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나중에 한꺼번에 가운데 맞춤하면 돼요. 가운데 맞춤하면 되고, 얘는 얘 가운데 들어오니까 여기서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이 제목 글자의 글꼴은 어떻게 하고 색깔은 무슨 색깔을 넣고 하는 거는 5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는 제가 얘를 자동 채우기로 훑었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한 게, 에이 그럼 복사해서 붙이자. 근데 요 동네가 한 세트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똑같은 게 5번 반복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붙이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얘를 복사해서 붙이고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다? 얘들을 복사해서 붙이고 똑같은 게 탁탁탁탁 스탬프로 도장 뜻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보고, 이야 입력한 거 맞네, 똑같이 하나하나 다 입력하면 그 사람은 참 잘했어요가 아니라 바보 이런 소리가 듣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은 엑셀을 안 배운 사람이야. 그러면 참 잘했어요가 되는 거고, 엑셀을 배웠대. 근데 그 모양으로 했어. 그러면 했었다. 이거 끝나는 거고. 그런 거죠. 종료에서 네. 세 번째 B형 간연 밑에 예. DT 그 작성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결핵? DTP 이거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글자를 쓸 게 3줄이 들어갔어요. DT
DT EP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Alt 엔터 줄이 바뀌었죠. 똑같아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 다음에 101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쓰면 얘는 공간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줄이 바뀌어서 보여요. 근데 요거 얘는 강제로 줄을 바꾸는 거고, 여기는 그냥 쓰면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B형 간염 하나니까 쓰면 되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D, T, E, P 하고 Alt 엔터 치고 그럼 줄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101회라고 쓰시고 엔터 치면 너비가 넓으면 이렇게 보일 테고, 넓이가 넓으면 이렇게 보일 테고, 너비가 좁으면 이렇게 보일 테고, 풍풍풍 너비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리 보이는 것 뿐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책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지금 행복이 거잖아요. 행복이 거. 그러니까는 밑에 이름을, 밑에 시트 이름을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를 행복이로 쓰고, 행복이라고 쓰고, 요거 이름을 행복이라고 쓰고, 행복이를 어떻게 하래요? 요 시트를 컨트롤 C 눌러서 하나 드래그 하면 행복이 2, 행복이 3가 나오는데, 둘째 이름은 뭐라고? 사랑이. 셋째 이름은 뭐라고? 우람이. 근데 보세요. 지금 행복이는 행복이라고 써 있는데 사랑이도 행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이가 요 이름을 바꿔줘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람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름을 우람이라고 바꿔주면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애기 이름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트 이름만 우람이라고 바꾸면 안 되고, 애기 이름도 우람이라고 바꿔놔야 알 수 있지. 그렇지. 지금 며칠은 다 다른데 아직 입력을 안 한 것 뿐이고요. 입력을 하고 나서 시트를 복제하면 편하죠. 죄송한데요. 시트 이렇게 이름 바꾸는 복사는 다시. 자, 보여드릴게요. 요 시트 이름을, 요 시트를 하나 복사하고 싶으면 얘를 끌고 가면 이동이라 그랬어요.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뭐가 된다? 복제가 돼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고치면 되는데, 이렇게 비워둔 상태로는 절대로 딴 데 못 갑니다. 이름을 안 써놓고 갔잖아. 지금 애기는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한 거야. 시트는 만들어 놨는데 이름을 안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름 여기다가 안 되면 임시라도 써놓고 이렇게 뭔 이름을 써놓고 나서 가야 돼. 시트 똑같이 여기 보세요. 얘를 마우스를 끌고 가면 이동이 돼요. 얘를 마우스로 이 전체를 끌고 갔잖아요. 이렇게 이동이 됐잖아요.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뭐가 된다? 복제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울 거겠지만 그림을 집어넣는 연습도 해볼 거예요. 그림들 넣어볼 거예요. 자, 지금 그림이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요. 보세요. 코알라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끌고 가면 뭐가 된다? 이동.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뭐가 된다? 복사. 그냥 끌고 가면 이동.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 이거는 컴퓨터의 원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지금은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는 복잡해 어려워 라고 하지만 컴퓨터 세상은 항상 이래요.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오늘 숙제 57페이지 예방접종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를 입력하세요. 댁에 가서 이번 주 중에 입력하시고 저한테 착각 찍어서 보내시고, 56페이지의 세 번째 거. 예.
이것도 착각 찍어서 보내시고 3번 6번 예. 비어있는 종이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A라고 하는 너비 있잖아요. 얘는 바짝 줄여놓고 하세요. A라고 하는 칸이 굳이 넓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넓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좁히세요. 그래서 B의 두 번째 요 금액란은 입력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수량과 단가를 곱할 거예요. 날짜 입력하는 거 보셨어요? 날짜는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2012 빼기 03 빼기 02라고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 12 빼기 3 빼기 2만 써도 돼요. 그냥 12년도 그러면 1912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로 엑셀이 알아서 인식을 해요. 03이라고 안 쓰고 3만 써. 3 빼기 2만 써도 03월 02일로 인식을 해요. 금액은 계산하는 게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명령을 걸 거예요. 계산하라고. 금액란을 계산할 건데 금액은 수량과 단가를 곱해야 금액이 나오잖아요. 자, 엑셀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는 2라고 먼저 써요. 는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 있어요. 여기 는. 자, 그 다음 내 옆에 있는 수량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5. 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곱하기 오른쪽 숫자판에 곱하기 있어요. 별표 9 위에 네, 그 다음에 단가 자리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를 치시면 돼요. 계산하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를 클릭하고 자동 채우기 있죠.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 그럼 밑에도 계산이 다 됐나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숫자를 잘못 썼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20이라고 썼잖아요. 원고는 25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고치고 엔터를 딱 치면 계산도 바뀌죠. 계산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는을 쓰고 수량 자리 클릭하고 곱하기 단가 자리를 클릭하면 두 개의 숫자를 곱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고요. 이거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드래그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 답이 나온다.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하나 계산해서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라는 거죠. 만약에 계산할 항목이 5,000개가 있으면 5,000번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자, 그래 놓고 이번에는 얘들의 숫자를 금액은 빼고 얘들을 블럭 잡아서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표시 형식 그룹에 가면 쉼표 스타일. 그럼 오른쪽에서 살짝 떨어지고 숫자 세 자리마다 1000단위마다 구분기가 콩콩콩 찍혀요. 어딜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블럭을 잡으시고 금액란이에요. 이번엔 얘를 좀 더 화려하게 꾸밀 건데 표시 형식의 그룹에 가보면 여기 돈 표시가 있어요.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애 있어요. 이거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옆에 내고율. 내고율은 백분율 퍼센트, 백분율 사이를 누를 거예요. 그런데 소수점 자릿수를 한 번 누르면 늘어나고 또 누르면 늘어나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늘리면 흉해요. 한 자리 정도까지만 보여줘도 돼요.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만 늘려주시는 게 보기 좋아요. 57% 이것보다는 57%, 57.0% 왠지 정확하게 보이거든. 근데 57.0000000 그러면 지저분해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소수점이 두 자리까지 출력하시오라고 하면 두 자리까지 보여줘야 되겠지만 소수점 두 자리를 눌러봐도 다 똑같아. 아무것도 없잖아. 이럴 때는 소수점 없는 게 낫고 또. 근데 보편적으로 한 자리까지는 보여준다. 그러면 75.55 같으면 어떻게 되는다? 75.6 하고 반올림이 돼요. 소수점이가 두 자리인데 소수점이가 세 자리, 네 자리까지 나오는 숫자를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반올림을 탁 해줘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쓱 보기만 해도 아까보다는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고급져 보인단 말이야. 문제는 얘예요. 여기가 글자가 많아서 이렇게 넓혀주면 되고 수량은 좀 좁혀주면 좋겠고 수량은 또 너무 넓으면 흉하잖아. 얘는 좀 좁혀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날짜나 이 품명들은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좋겠고 이 글자도 가운데 맞춤하면 좋겠고 이런 거죠. 뭐 숫자는 가운데 맞춤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 원칙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똑같은 두 자리점 0이니까 이렇게 해도 보기는 괜찮겠지만 어떤 애는 5.0% 어떤 애는 100% 이렇게 돼 있으면 자릿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들쑥날쑥 보기 싫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오른쪽에 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제목, 이 제목을 어떻게 하면 돼요? 병합하고 제목 병합하고 이거를 뭐 크게 한다든지 뭐 색깔을 꾸미는 건 아까 우리 연습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꾸미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책하고 똑같이 안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는 뭐를 넣어주면 좋을까요? 테두리 선을 그려 넣어주면 있어 보이겠죠. 더 욕심을 낸다면 얘를 색깔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색깔을 안 넣고도요 선을 안 그리고도 이렇게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만 만들어 놔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기까지만 일단 완성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59쪽을 보시면 위에 1번처럼 입력을 하시고 나서 아래 그림에서 범위 지정해주고 회계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얘를 이렇게 돈 표시하라고 돼 있거든. 근데 단가는 돈 표시 넣지 말고 금액만 넣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면 금액도 그냥 돈 표시 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는 화폐 단위를 넣어주는 게 보기 좋아요. 단가까지 다 넣어주면 안 그래도 화폐 단위가 넓잖아요. 크잖아. 이렇게 원자가 이게 보기가 싫을 때가 있으니까 책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책에는 단가에는 화폐 단위를 넣고 금액에는 화폐 단위를 뺐어요. 거꾸로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었네요. 화폐 단위가. 그건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아까 자릿수도 소수점이 한 자리 두 자리 꾸미는 거 맞춰주시는데 소수점이 없어도 되지만 있다면 한 자리까지만 넣어줘도 좋다. 자 이제 날짜
날짜를 어떻게 꾸몄으면 하는 건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62쪽에 넘겨보시면은 우리말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보이게 하래요. 그렇죠. 근데 책에 어디 누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요거 누르라고 써 있는데 표시 형식 하면 여기 조그만 화살표 있죠? 네. 이거 누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1번. 우리는 컨트롤 1번 누르는 걸 생활화 하셔야 돼.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컨트롤 1번 눌렀잖아요. 자, 꾸미고 싶은 거를 선택하고 꾸며라 컨트롤 1번. 이때 사용자 지정에 가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것이 뭐 YYY니 뭐 MM이니 DD라는 이런 코드가 보이는데 코드는 나중에 치고 우리말로 년월일 또는 한자로 년월일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고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2012년 08월 15일 이렇게 입력하는 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해도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걸 많이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셀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한자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나중 문제지. 그렇지. 자, 여기서 컨트롤 1번 들어가면 한자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우리말로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YYY 대시 뭐 슬래시 종류별로 많아요. 책에 63쪽에 보시면 Y가 뭐고 M이 뭐고 뭐 이런 거 DDD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이게 코드예요. 날짜와 연관된 코드. 엑셀은 내가 있는 글자를 그대로 다 입력해도 되지만 이렇게 다 입력하려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연도에서 앞에 두 글자 빼고 몇 월 몇 년 00년 0월 01 이렇게 00 빼기 0 빼기 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다시 보면 16 빼기 10 빼기 22 이렇게 쓰면 알아서 들어간다 이거죠. 알아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편하죠. 편한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쓸 때부터 우리말로 쓰고 한자로 바꿔 쓰는 게 아니라 워드 프로세스처럼 쓰는 게 아니라 약칭을 쓰고 그거를 명령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무슨 요일인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하나를 선택했어요. YY1 그 다음에 MMDD 그 연월일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뒤에다 클릭하고 가로 열고 A를 세 개 쓰세요. A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세 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무슨 요일인지를 표시하는 건데 월 이것만 나오는 거고 A를 4개 쓰면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A를 3개만 쓰면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오는 거고 A를 4개를 쓰면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고 요일이라는 글자까지 나오는 거고 이 코드는 외우셔야 돼. 근데 지금 외우지 않고 맞다 무슨 코드 있었지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책을 찾아서 보시면 되죠. 야 YY가 뭐야 그러면 몰라 나는 엑셀 배웠는데 하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 YYY는 연도를 표현하는 코드 같은데 나는 세밀한 걸 모르겠고 책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책을 보고 또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날짜만 써주면 예를 들어서 2016년 오늘 10월 20일 날짜를 써주면 알아서 날짜에 맞는 요일이 톡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신 날 요일 아세요?
저 태어날 때 산파 할매가 오른쪽 볼기짝을 5번 때렸대요. 근데 제가 다 봤거든요. 다 뻥이죠, 그렇죠. 예. 제 앨범에 보면요, 어릴 적 앨범에 보면은 저 받아주신 산파 할머니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저는 기억이 없죠. 그분은 할머니고 저는 애기, 갓난 애기였으니까. 근데 사진 속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안아서 찍어주신 사진, 저희 아버지가 찍어주셨더라고. 근데 무슨 요일인지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양력으로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하세요? 음력으로 하세요? 요즘 애기들은 다 양력으로 하지만 저는 음력으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실제 생일이. 그러면 여러분이 음력으로 생일 세시는 분은 양력으로 며칠인지를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태어났는지? 애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애들 엄마한테. 우리 큰애 작은애가 무슨 요일 날 태어나니까 알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태어난 날은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자 보세요. 알려드릴게. 네이버 있죠, 네이버. 네이버를 실행하면 검색창에다가 날짜라고만 써보면 날짜 계산기 뭐 날짜 이런 게 있어요. 날짜. 그 날짜 계산기를 눌러보면은요, 별의별 날짜를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몇 월 며칠에 입대했는데 몇 월 며칠 날 군복을 벗는지 그거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네이버에 가서 날짜라고만 검색해보면 날짜 계산기라고 떠요. 양력 음력 변환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태어난 음력으로 몇 월 며칠 날 우리 생일 세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다가 음력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을 써주고 음력을 양력으로 변환하라 그러면 그 음력이 양력으로 변해요. 그럼 실제 자기 태어난 양력 날짜가 나오면, 엑셀은 음력을 모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날짜 음력을 넣어보면 내가 무슨 요일에 태어난가 알 수 있죠. 예, 제가 7월 9일날 여기 써있네. 목요일날 태어났다고 나오네요. 음력으로는 64년 6월 1일이고요 평달이고 윤달이 아니고, 양력으로는 실제 7월 9일이고요 갑진년 12월 김이일날 태어났대. 그럼 뭐 엑셀에 안 물어봐도 여기서 알려주네, 무슨 요일인지. 그렇죠. 음력에서 양력은 안 돼요? 돼요. 여기 지금 음력에서 양력으로 한 거고요, 양력을 음력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고르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양력에서 음력인지 날짜를 양력으로 써놓고 양력을 음력으로 바꿀지 이것도 하시면 돼요. 일반 달력도 있고 이렇게 음력 양력 변환하는 것도 있고. 오늘은 병신년 무술월 정축일이라고 써있네요. 예, 양력으로는 10월 22일이고 음력으로는 9월 22회 22일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만 나이로 뭐 저녁일 계산, 육군, 해군 뭐 이런 거, 의무 소방 뭐 계산하는 거 다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알 수가 있겠죠. 엑셀은 음력은 환산을 못해요. 그렇다고 내가 엑셀에다가 음력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는 없잖아. 그게 더 어렵지. 그러니까 네이버에 서비스를 해주니까 네이버에 가서 기억을 하시고, 아 저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라고 기억을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메모를 해 놓으면 되죠. 제 수첩에다가.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이름. 구입자가 고객이잖아요. 고객. 근데 고객 이름을 이민형하고 쓸 수는 없어.
이민영 님 이렇게 써야지. 님자를 붙여주는 게 좋겠지. 그래야 설령 고객이 봤다 할지라도 님자를 붙여놨으니까 고객이 싫어하진 않겠죠. 자, 그럼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왜냐면 얘는 숫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잖아요. 글자잖아. 텍스트로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용자 지정으로 와서 여기다가 뭐를 써주는 거냐면요, G 슬래시 표준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위에 얘를 지워버리고 골뱅이가 뭐냐면 이 글자를 골뱅이라 그래요. 홍길동이든 일찜이든 이순신이든 이민영이든 박수하든 이거를 골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입력한 글자를. 그리고 한 칸 띄울지 안 띄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띄울 거라면 띄우고 님자, 붙일 거라면 골뱅이 다음에 바로 님자. 골뱅이가 입력한 글자예요. 뒤에다가 님자를 쓰면은 아무개 님 이렇게 되는 거고, 골뱅이 앞에다 님 쓰면 뭐예요? 님 아무개가 되는 거고. 골뱅이 님을 쓰시면 여기에 이렇게 아무개 님 하고 떠요. 그런데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책에 63쪽에 골뱅이 다음에 따옴표에다 님자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교재 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에 가서 골뱅이하고 따옴표에 님,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말인 경우는 따옴표를 안 해줘도, 제가 따옴표를 아까 안 했거든요. 자 보세요. 님자를 그냥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님자를 썼단 말이야. 그리고 확인을 누르거나 그러면 다시 가서 보면 님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일 땐 그래요. 근데 영어는 달라요. 영어는 M이라는 건 아까 Y가 뭐라 그랬죠? Y.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단가에다가 블럭을 잡고, 단가는 숫자잖아요. 여기다가 YYYY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2858년이라고 나와. 뭐가? 35만원이 2858년이래. Y가 연도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빼기 아까 MM. 예?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쩔 때는 뭐 님자를 붙여야 되고, 어떨 때는 암흑의 귀하라고 써야 될 테고, 어쩔 때는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찍혀야 되겠고, 어떨 때는 화폐 단위가 나와야 되고, 어떨 때는 백분율이 나와야 되고. 이거를 우리는 직접 코드를 입력한 게 아니라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건 하나 고르기도 하고, 이렇게 고르기도 하고, 이렇게 고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골라 놓고 나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여기 명령이 써 있어요. 이렇게 사용자 지정에 가보면,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보면 여기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 이것도 정신없네. 정신없어요. 그럼 이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럼 네이버다 물어봐야지. 이게 뭐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그렇잖아요. 예. 자, 얘는 되게 복잡하다.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돼 있어. 어떤 거는 G 슬래시 표준, 어떤 건 골뱅이 아무개 님, 이런 거 골뱅이 님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얘는 아까 YYY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들어갔었죠. 그렇죠?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63페이지 상단에도 요일에 관한 코드가 있고, 요일뿐만 아니라 시간에 관한 코드도 있고, 6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숫자가 소수점에 있는 숫자, 없는 숫자, 이런 것도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씩 익혀가면서 배우려고 그러면 쓰러져요. 복잡해서.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공부하자 이거지. 자,
자, 그 다음 얘들을 멋있게 지금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입력만 했잖아요. 그리고 모양만 잔뜩 여기만 꾸몄었잖아요. 이렇게 이 전체 색깔은 안 꾸몄죠. 자, 블럭 잡아보세요. 사실은 뭐 블럭을 잡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표서식이 있어요. 표서식. 그런데 보세요. 제목은 제목대로 클릭해서 셀 스타일. 얘들은 얘들대로 셀 스타일에 가서 요렇게. 얘들은 얘들대로 블럭 잡아서 셀 스타일에 가서 저렇게. 뭐 색깔이 바뀌었죠. 그렇죠. 얘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셀 스타일 가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제목줄 따로 있고, 여기 제목 따로 있고, 항목 이름 따로 있고, 내용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꾸며야 돼요. 그러려고 보니까 아이 화가 나네.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되돌리고 얘를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은 표서식. 셀 스타일은 뭐냐면 각 셀들마다 따로따로 꾸미는 거고요. 얘를 셀 스타일에 가서 바꾸면 통으로 바뀌니까 안 이쁘지. 그렇잖아요. 모자는 모자대로, 뭐 티는 티대로, 바지는 바지대로, 신발은 신발대로, 스카프 따로 이렇게 다 꾸미잖아요. 그게 셀 스타일이고, 그냥 난 모르겠어 통으로 바꿀래 그럼 표서식. 그래서 난 밝게 할 거야, 보통으로 할 거야, 어둡게 할 거야. 그럼 보통에 가서 나는 요런 색으로 할 거야. 알아서 색깔 이렇게 변해. 지그재그. 그래? 난 색깔을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할래. 그럼 이렇게 바뀌어. 알아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계산해야죠. 여기도 입력해야 되잖아요. 여기 가서 마지막에 가면 모양새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여기 끝에 가보세요. 끝에 이렇게 점점 해갖고 의자처럼, 니은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가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이때 자 보세요. 여기서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갑니다. 계속 옆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서 탭키 눌러보세요. 밑으로 바로 와요. 한 줄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서 수량은 25개요. 금액은 뭐 27만 5천 원이요. 알아서 계산이 되고, 여기는 45, 그럼 45%가 되고, 또 여기서 탭키 누르면 또 한 줄이 더 생기고, 계속 탭키 누르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완성이 쫙 나와요. 지그재그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여기 가서 바꾸면 되고, 바꾸면 알아서 색깔이 바뀌고. 그러니까 셀 스타일하고 표서식이라는 게 지금 그 65쪽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입력한 데이터는 다시 입력하려면 좀 힘드니까 다음에는 USB 메모리에서 가져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방에 있는 데이터를 다 받아서 가져오셔야 돼. 그래서 USB 메모리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니까.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